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외교부 본부에서 중남미국 중미카리브과에서 외무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신채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주제는 신입 외교관에게 필요한 자질 Skills needed for a diplomat입니다. 사실 제가 앞서 연사로 오르신 임두영 사무관과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 입부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여러분께 많은 거를 이제 공유드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짧은 3개월 만의 그 실무적인 경험에서 제가 추린 4가지 정도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고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중미 카리브과에 대해서 소개를 우선 드리자면 중남미국에 속해 있고 중남미에 있는 33개 국가 중에 21개 나라인 이건 사실 중남미국 소관인 33개 나라고 여기서 이제 21개의 나라를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과의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카리브 공동체, 카리콤이라는 지역 협의체와도 어떤 외교 관계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진짜 정말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에서 좀 아는 나라가 있을까요? 멕시코,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중미 카리브에 오기 전까지는 뭐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 네비스 약간 이런 나라들을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좀 많이 생소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임 사무관님도 그렇고 소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한 말인데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외교관이 어떤 인물에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외교부에 입부하기 전까지는 스페셜리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저는 관심 분야도 있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힘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입부를 했는데 사실 여기 와 보니까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모두가 다 중요한 소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자질은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어느 것에 하나에 구애받지 않고 이 모든 역량을 다 이제 키워나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외교관의 꿈을 키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중미 카리브과에 오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정말 일부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본 나라들도 있었고 많은 걸 알지 못했는데 이제 여기 와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생소한 나라들, 뭐 세인트로 시작하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수교 60주년이 훨씬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관계를 맺고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들과 많은 협력 사항들이 있었고 이거를 여기 와서 알게 돼 보니까 되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나라들과 협력을 하면서 좀 더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데 내가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을 많이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오게 되시면 1년 또는 2년마다 이렇게 과가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과를 경험해 보면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지역을 경험하면서 제너럴리스트의 자질을 키우는가 동시에 4년간의 외교부에서의 경험을 쌓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분야가 생기면 그때부터 스페셜리스트의 자질을 키우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 전에 한국 외교장관과 과테말라 외교장관 간 통화가 있었던 보도자료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나라가 과테말라이고요. 이 장관 간 통화를 제가 뒤에서 좀 많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실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 저는 입부하기 전에 어떻게 외교장관 간 통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하고 그 뒷배경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이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본부가 외교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과테말라 외교장관이 우리나라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정보가 어떻게 본부에 들어올까요? 그림을 보시면 과테말라, 한국 이렇게 있어요. 과테말라에 있는 외교부와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고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본부와 한국에 있는 과테말라 대사관이 있겠죠. 그러면 과테말라 장관이
우리나라 장관이랑 통화를 원한다. 그러면 이 정보는 크게 두 가지 루트로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과테말라에 있는 외교부 본부가 과테말라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우리나라 공관을 통해서 통화를 원한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과테말라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은 우리 본부 측에 이런 과테말라 측이 우리 외교장관과 통화를 원해요라는 정보를 전달을 해오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제 두 번째 루트는 과테말라에 있는 외교부 본부가 한국에 있는 과테말라 대사관을 통해 박진 장관이랑 통화를 하고 싶어요라는 의사가 알려진다면 이제 이 정보를 우리 본부 측에 알려오겠죠. 이게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생각해야 될 게 또 있죠. 중남미와 한국은 굉장히 멀어요. 지리적으로도 멀고 그럼 시차를 또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장관님은 굉장히 바빠요. 뭐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양쪽 장관의 일정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일정을 고려를 하면서 양쪽 장관 간 통화가 성사되기 위한 이런 시점이 정해지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루트가 계속 오고 가며 이런 외교 채널이 계속 이렇게 원활하게 활동이 됩니다. 자, 제가 이 과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신입 외교관에게 필요한 두 번째 자질이 바로 의사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외교 일정이나 행사가 이렇게 성사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테말라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에 계신 뭐 서기관님들, 참사관님, 대사님들과의 의사소통이 있을 거고 한국에 있는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일하는 외교관 분들과의 의사소통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과테말라 장관이 우리 장관과 통화를 원했을 때 이 사실을 우리 본부에 있는 뭐 과장님, 국장님 그 윗선까지 이거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사소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선물을 만약에 받으면 포장지만 예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에 있는 내용물도 참 귀하고 소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둘 다 포기하기 쉽지 않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사소통이라는 이런 선물이 있으면 안에 있는 핵심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이거를 보고를 하거나 전달할 때 이런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전달하는 그런 매너, 태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교관이 어떤 모습일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적어도 입부하기 전에 생각했던 외교관의 모습은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 뭐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의사소통하는 거는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하는 거, 전화로 통화하는 거, 메일 아니면 보고서, 문서로 소통하는 되게 다양한 방법의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다양한 방법의 매개체로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매너 있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각보다 제가 일을 하니까 저의 의견과 저의 생각이 이런 외교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과테말라 담당이다.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께서 뭐 과테말라 담당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테말라 담당자인 신사무관의 생각은 어때? 라고 의견을 종종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팩트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은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과장님, 국장님이 들었을 때 타당하다라고 하면 반영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이 많이 반영을 해주시고 고려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의사소통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팩트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외교관의 꿈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 약간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그 책을 읽으면서 나만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동그라미가 3개가 있어요. 정무, 경제, 사회,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21개 나라 중에서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를 담당하고 있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겸임국이 있어요. 작은 나라들에는 우리나라 공관이 파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도미니카
공화국이 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연방, 세인트 키츠 네비스 이런 나라들을 같이 겸임을 해서 겸임국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총 6개의 나라를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신입 외교관의 또 다른 세 번째 자질은 사명감과 책임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장님, 국장님께서 저의 의견을 이렇게 종종 물어오시는 것처럼 저는 이 나라에 대해서 모든 분야, 정무,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모든 거를 다 책임감 있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생각과 저의 의견이 실제로 외교 관계에 반영이 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바로는 이 정무,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꼼꼼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정말 중요한 이런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엘살바도르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 몇 명의 사망자가 생겼다. 이런 사소한 내용들조차도 정말 우리나라가 이 나라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게 일하는 것이 또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는 외교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이제 좀 더 신입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필요한 자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야에서도 하루에도 하는 일이 참 많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보도자료 건은 정말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정말 많은 외교 일들이 하루에도 정말 수십 건, 수백 건 이런 게 일어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뭐 과원들, 상사, 뭐 넓게 봐서는 다른 부처, 관계기관들 그리고 민간, 기업들 모두의 이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의 힘으로 하나로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외교관의 꿈을 갖고 입부를 하게 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 혼자만으로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를 얽힌 다양한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하나의 외교적인 성과를 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늘 배우는 태도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